혹시 자식한테서 이번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는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집안을 한번 둘러보실 것입니다. 싱크대는 괜찮은지, 냉장고 안은 어떤지, 거실은 어수선하지 않은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그날만큼은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욕실 거울도 한 번 더 닦게 되고, 현관에 놓인 신발도 가지런히 정리하게 되고, 창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바꾸고, 소파 쿠션도 괜히 반듯하게 세워놓습니다. 누가 검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식이 온다고 하면 집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반찬은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국 하나를 더 끓여야 할 것 같고, 과일도 새로 사야 할 것 같고, 혹시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나 떠올려 보게 됩니다. 몸이 좀 피곤해도, 허리가 조금 아파도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오기 직전 괜히 옷장도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늘 입던 편한 옷이 있는데도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한 번 더 만져보고, 거울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식은 손님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손님 맞이하듯 준비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손님보다 더 긴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가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집이 지저분해 보일까봐, 집에 왔는데 편히 쉬지 못할까봐, 나이든 내가 엄마로서 너무 약해 보일까봐,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저 밀어놨던 궁금증을 입안에 머금은 채 오는 길이 힘들지 않았냐며 아이들 눈치만 살핍니다. 자식들이 몸은 괜찮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죠. 괜찮아, 건강해, 걱정 마. 그러곤 또다시 당신보다 한참 젊은 자식들 걱정을 하지요. 사실은 어제 병원에 다녀왔을 수도 있고,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혈압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뒤로 미룹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괜한 짐이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 앞에서는 아직도 괜찮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보내지 못합니다. 반찬을 챙기고, 과일을 챙기고, 손에 뭔가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어집니다.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빈손으로 보내는 것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자식이 돌아간 뒤 다시 조용해진 집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참 좋았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웃기도 많이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고도 왜 우리는 이런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부모가 아이의 세상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부모를 찾았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왔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찾았고,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으로 뛰어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늘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안심했고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보니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결정하고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해결하고 부모가 없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모가 가장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랬고 결국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만큼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다 큰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면 여전히 챙겨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로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직장은 정년이 있습니다. 사업도 언젠가는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일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날도 없고 졸업하는 날도 없습니다. 자식이 40이 되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이 50이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라는 역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원으로 살았고 누군가는 좋은 사장으로 살았고 누군가는 좋은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내 꿈보다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좋은 부모로서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 부모라는 역할이 나 자신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지내면 마음이 놓이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의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부모여야 하지 않을까? 내가 아직 도움이 되는 부모여야 하지 않을까?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괜찮아야 하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어야 자식도 나를 찾지 않을까? 물론 이래야 한 자식들이 나를 찾기 때문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살아온 긴 시간 동안 부모로서 항상 해주는 입장이었기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온다는 연락 한 통에도 냉장고를 채우게 되고 집을 정리하게 되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자식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이고 싶은 마음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조건적 가치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의미를 느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줄 것이 없을 때는 불안해지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면 스스로 작아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부터 챙겼고, 내 몸보다 자식 건강을 먼저 걱정했고, 내 계획보다 가족의 일정이 먼저였던 날들이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 역할 그 자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동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역할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역할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그 말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부모라는 역할과 나 자신이 하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지내면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기준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나를 좋아하면 좋은 부모이고, 자식이 나를 찾으면 필요한 부모, 자식이 내 도움을 받으면 능력 있는 부모이지만, 자식이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지는 것 같을 땐 왠지 내가 부족한 부모여서 그런가 하며 섭섭함이 밀려오죠. 물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부모라는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다 보면 마음은 그렇게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괜히 더 바빠집니다. 냉장고를 채우고 집을 정리하고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준비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부모야. 나는 아직 너를 챙길 수 있어. 나는 아직 짐이 아니야. 그 말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히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은 그것을 확인하러 오는 걸까요? 정말 자식은 냉장고 안에 반찬이 몇 가지 있는지 보러 오는 걸까요? 정말 자식은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평가하러 오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 보고 싶은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늘 강한 부모도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자신의 전부였던 나의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조금 늙었어도,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어도, 예전보다 왜소해지고 강하기만 한 줄 알았지만 여리신 나의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의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괜찮은 부모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여전히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부모라는 역할로 살아온 우리의 습관 때문이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을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전화가 며칠째 없으면 괜히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생일날 연락이 늦어지면
하루 종일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정신없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머리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괜히 기다려지고, 괜히 신경이 쓰이고, 괜히 서운합니다. 그러면 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한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다 큰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또 다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이해한다고 하고 바쁜 세상인데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접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작은 일 하나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연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키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음을 압니다. 부모는 계산하며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키웠던 시간도 기억하고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자식에게 양보했던 날들도 기억하고 혹시 다칠까, 혹시 힘들까 걱정하며 기다렸던 수많은 날들도 기억합니다. 그 기억들은 세월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바람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 와 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었으면, 너희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기억해 주었으면. 사실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오래 쌓이면 어느 순간 기다림이 됩니다. 기다림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조금씩 외로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자식이 옆에 있어도 허전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얼굴도 보고 왔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사랑하며 살아온 마음속에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자라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운함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을 앞둔 분이셨는데 자식이 온다는 연락이 오면 늘 며칠 전부터 마음이 바빴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장을 보고 자식이 좋아하던 음식을 떠올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없을까 여러 번 살펴보셨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고 나물도 몇 가지 무쳐놓고 식사가 끝난 뒤 먹을 과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한 것 같았고, 그렇게 해야 자식을 잘 맞이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겨울 무릎 수술을 받으신 뒤 처음으로
자식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식탁에는 김치 한 접시와 계란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차려오던 밥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제대로 못 차렸네. 그런데 딸이 가만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엄마 보러 온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위해 그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식은 엄마의 음식도 그립지만 그보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주는 그 쉼이 더 그리운 것이지요. 정성껏 차린 밥상보다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애쓰지 않고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반찬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고 더 챙겨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아는 지인 얘기, TV쇼의 사사로운 얘기까지 그분은 그날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수많은 밥상을 차렸지만 그날 밥상이 가장 편안했다고. 어쩌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반찬이 몇 가지였는지, 집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옷을 얼마나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장면들은 오래 남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던 모습, 아버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참 웃으시던 모습, 아무 말 없이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왔구나 하며 편하게 맞아주던 목소리. 사람은 완벽했던 순간보다 편안했던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건강한 척을 하고 더 여유 있는 척을 하지만 정작 자식의 마음속에는 음식 10가지를 차려주던 부모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던 부모의 모습이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은 늘 강하고 빈틈 없으려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편안한 부모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애쓰며 살아오신 모습 또한 당신이 자녀들을 사랑하신 표현의 방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애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에 생기는 마음이고 너무 오랫동안 부모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말해도 되고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웃어야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오랫동안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고 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는 부담은 잠깐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하던 그 노력과 마음을 모두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노력이 당신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 그대로 또한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 때문에 자신을 숨겨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웃고 싶을 때 웃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도 사랑이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도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한지 알고 싶고 부모를 통해 편안하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늘 보여주어야 했던 든든한 부모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만큼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기보다 편안한 부모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자식이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보다 한 걸음 앞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했고 아무 일도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고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시험을 아직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만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애써야 할 것 같고 그래야 부모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의 답안지를 받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던 모습, 아픈 밤에 이마를 만져주던 손, 혹은 실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던 마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해주지 못한 것만 떠오르지만 자식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어릴 적 손잡고 걸었던 그 길, 가족과 나눠 먹던 따뜻한 군밤, 무서울 때 안길 수 있었던 엄마의 품, 그런 순간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면 자신의 마음에게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참 오래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고. 어쩌면 지금 자식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반찬도 아니고 더 든든한 부모의 모습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오늘도 건강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얼굴,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 자식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음걸음과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이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